안녕하십니까. 지금이 또 어떤 시기입니까? 수능뿐만 아니라 수능이 끝나면 또 여러분들께서 넘어야 할 한 가지의 또 커다란 관문이 있죠. 바로 면접입니다. 저는 솔직히 생기부를 떠나서 면접에 제일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자신 있는 면접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면접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준비를 해야 될 것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되게 또 면접 준비가 그렇게 녹록치 않았고, 그래도 되게 신경 쓸 게 많았던 그런 입시 과정 중에 하나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또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또 면접 당일날 어떻게 제가 했었는지, 그리고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리면 혹시 면접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지금부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면접 같은 경우는 경희대 면접을 준비하고 이 면접을 봤던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준비 과정인데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재시문 면접이랑 그리고 서류 기반 면접,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재시문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제가 했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경희대학교 재시문 면접 기출을 그 입학처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생긴 다음부터 그 재시문 면접이 어떻게 나왔는지 경희대학교에서 이거를 전부 다 뽑아가지고 제가 선생님한테 막 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모의 면접 좀 저 해달라 이렇게 막 쫄라가지고 모의 면접을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했었고, 또 경희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 재시문 같은 것도 갖고 와가지고 혼자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모의 면접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시사에 대해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되게 시사에 대한 그런 재시문이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요즘 어떤 시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 당시의 정치나 사회, 경제, 그 당시 시대 상황, 그리고 시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재시문 면접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예상을 또 해보고 예상 재시문까지 막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또 막 예상 재시문을 준비를 해오셔서 이걸로 한번 모의 면접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막 모의 면접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재시문 같은 경우는 재시문을 보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는 어떤 사고의 흐름, 이 사고의 흐름을 훈련시키고 숙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훈련을 했었냐면, 재시문에 하나의 주제가 나온다고 치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모두 다 생각을 해보고, 제가 만약에 찬성의 입장에서 나의 논리를 펼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찬성 측에서 생각한 일단 논리들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또 이제 반대 측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반박 이런 것들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재반박하는 식으로 입론을 한 다음에 다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그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또 이제 근데 문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찬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비판, 또 그리고 이 비판들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한계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통틀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기부를 많이 읽는 게 중요해요. 많이 읽고 달달 외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걸 계속 읽음으로써 어떤 질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자연스럽게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생기부를 아예 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뭐 지원 동기라던가 진로 희망에 대한 것이라던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그런 무조건 나올 것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답변을 달아놓고 그걸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외웠고, 생기부에서 거의 100개가 넘는 예상 질문들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막 엄청 외우려고 하진 않았던 게, 키워드 중심으로 저의 답변을 정리를 하면서 이런 답변이 온다면은 대충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말을 해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신경이 쓰이는 게 또 하나 있죠. 면접 당일날 패션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막 혼자서 막 면접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때 엄마 아빠랑 같이 자라나 이런 데 가가지고 단정해 보이는 블레이저 같은 거, 그런 거 사가지고 안에는 뭐 니트 입고 밑에는 그냥 깔끔한 청바지 같은 거 입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옷을 입고 면접 당일날 갔던 것 같습니다. 면접 당일날 썰을 풀어보자면, 이제 딱 당일날 일어났어요. 그 전날 막 잠도 못 잤지 당연히. 막 예상 질문들이랑 예상 답변들이 계속 막 머릿속에 떠돌아다니고 하니까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했는데, 일어나가지고
제가 세종시에 살았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오송역까지 부모님께서 차를 태워주시고 오송역에서 서울역까지 KTX를 타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KTX에서 이제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경희대까지 가는 버스를 타가지고 학교에 갔어요. 사실 1호선 타고 바로 회계역 갔으면 더 빨랐을 텐데 그땐 그런 거 잘 몰랐으니까. 경희대의 첫인상이 되게 어땠냐면은 그 정문 부분을 보면은 정문이 있고 뒤에 평화의 전당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게 진짜 딱 보자마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뭔 생각했냐면 아 진짜 여기다, 내가 올 대학은 여기다, 여긴 진짜 내 학교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고, 아 진짜 면접을 잘 봐가지고 이 학교에 오고 싶다, 이 학교에 붙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진짜 막 마구마구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저는 그 오비스홀이라고 경영대 그 건물에서 쳤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수험표를 꼭 챙기셔야 돼요. 제가 막상 들어갔는데 수험표를 안 들고 온 거예요. 수험표를 안 들고 와가지고 제가 와 진짜 나 망한 건가? 순간적으로 나 면접 못 치는 건가? 와 이대로 이 대학 떨어지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수험표를 이제 다시 뽑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재밌는 그때 썰이 있었는데, 그 수험표를 제가 안 들고 와가지고 막 두리번 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랑 똑같이 수험표를 안 들고 온 사람이 있던 거예요, 거기. 그때 그 사람이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좀 패션이 웃겼어요. 왜냐면은 진짜 위에 옷도 검정 색깔 블레이저에다가 그 안에 흰 색깔에 밑에까지 슬랙스 입고 완전 정장 스타일로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첫인상이 되게 웃겼었는데, 하여튼 근데 그 사람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시험표를 뽑고 또 이제 서로 대기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잘 봐라, 면접 잘 보자, 이런 식으로 그냥 서로 얘기를 하고 이제 흩어졌었는데, 더 높은 학교로 간 건지 아니면 면접에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학과에는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실이 강의실이거든요. 그래서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여기가 대학교 강의실이구나 막 하면서 구경 좀 하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 면접 순서를 기다려야 돼요. 저는 거기 앉아있으니까 제가 준비해왔던 자료들을 읽긴 읽는데 눈에 진짜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읽다가 그냥 어차피 직전인데 때려치고 마음가짐이나 좀 안정되게 가지고 있자, 생각하지 말고 있자, 이런 마인드로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두리번 거리면서 막 어떤 사람이 여기 면접 보러 왔나 사람 구경도 좀 하고 했는데 진짜 다들 너무 열심히 자기 준비해온 거 막 달달달 외우는 듯이 막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서 나만 놀고 있네 하면서 그러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 이름이 호명이 됐었죠. 그때 너무 떨렸어요.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가방이랑 제 뭐 준비했던 자료 같은 거 들고 가가지고 막 조교님이 그 인솔을 받고 있었는데, 조교님이 왜 이렇게 손을 떠냐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그냥 저한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제가 막 떨었나봐요, 몸을.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명이 그때 제 신문을 읽고 있고 제가 그냥 거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면접이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앞에는 이제 앉아가지고 제 신문을 막 읽고 있고 저는 뒤에서 앉아있는데 와, 좀 있으면 내 미래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막 엄청나게 막 앉아서 떨려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좀 진정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엄청나게 떨리는 와중에도 진짜 찢어버리고 오자 면접, 이러한 마음가짐 그리고 그런 자신감은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드디어 제가 이제 면접을 시작할 차례가 와가지고 조교님께서 제 시문을 보라고 하셨어요.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제 시문을 딱 넘겼는데 생각보다 너무 쉬운 거예요. 제 시문이 이게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신 분이면 무조건 아실 텐데, 윤리적 소비랑 합리적 소비 중에서 네가 뭘 할 거냐, 이거를 선택하고 저의 논리를 펼치는 지문이었는데, 당연히 경희대학교 학풍이나 인재상 같은 걸 고려를 하면은 윤리적 소비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마땅 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제 합리적 소비를 선택하고 뭔가 논리적으로 이걸 설명을 해가지고 남들과 다른 면모를 보여줄까 고민을 했지만 그냥 도박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생각 정리를 막 했었죠.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연필 사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머리로만 생각을 정리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면접장에 들어갔어요.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남녀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여자분께서는 굉장히 저를 살갑게 막 대해줬었는데 남자분께서는 살짝 시큰둥한 그런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 면접관 분에게는 아 지금 컨셉 잡고 계신 거 다 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웃으면서 계속 그 남자 그 면접관님한테 아이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좀 웃긴 게 한 번은 저랑 눈을 마주치시더니 부담스러우셨는지 눈을 좀 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면접관님 좀 귀여우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긴장이 풀리고 막 제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면접하고 나오자마자 든 생각이 아 진짜 찢었다 이 생각이었어요. 진짜 그 어떤 연습 때보다도 실전에서 더 잘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대 이상이었고 저의 최선을 진짜 쏟아 부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또 이제 택시를 잡아서 서울역까지 갔었는데 뒷좌석에서 면접 얘기 계속 하니까 경희대 면접 본 거냐고 좋은 학교 면접 보셨네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또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경희대를 떠날 때 이제 택시 뒷 창문으로 정문이랑 평화의 전당 돌아보면서 진짜 혼자 속으로 다시 보자, 다음에 볼 때는 수험생이 아니라 당당한 경희대생으로 봤으면 좋겠다 딱 이런 생각을 혼자 속으로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결국은 합격을 해가지고 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떨리는 건 당연하고요. 긴장을 하는 건 당연하고 긴장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긴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긴장을 하되 이 면접에 내 모든 걸 쏟아 부어야겠다. 진짜 할 말 다 하고 오겠다. 진짜 내 모든 걸 보여주고 오겠다. 이 마음만큼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하되 자신감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하실 거고 면접 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면접장에서 이제 쏟아붓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 보내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요.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